먼저 오늘은 오브젝트의 개념이랑 그다음에 스케치의 개념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NX 지금 띄워놨는데 NX를 좀 띄워주시고 저랑 같이 몇 가지 세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껐다 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하나 새로 모델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폴더 선택을 하신 다음에 New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서 OK를 하시게 되면 파일이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랑 같이 똑같은지 보고 껐다 킬 겁니다. 자, 처음에 파일에 utility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커스터머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제너럴. 모델링이라는 걸 누르고 그다음에 제너럴이라는 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 중에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탭을 또 누르실 거예요. 자, 거기서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Edit with rollback, Edit with rollback으로 저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바꾸시게 되면 밑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OK나 어플라이가 뜨거든요. 여기서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용할 건지 나옵니다. OK 누르시면 돼요. NX 리스타트 해야 된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야지 적용이 됩니다.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파일에 다시 유틸리티스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거기 밑에 Early Access Feature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Find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스케치라고 써보겠습니다. 세 글자만 쓰셔도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가 ON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OFF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찾으세요.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ON 혹은 여러분들은 OFF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찾으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OFF로 아니고 그죠? ON으로 하셔야죠. 저는 오프되어 있는 걸 ON으로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ON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확인을 해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OK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껐다 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끄세요. X 눌러서 닫기.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저장은 필요 없습니다.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NX 바탕화면 아이콘 없으시면 바로가기 찾아서 열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또 설치된 폴더 찾아서 열으시면 되겠죠. 하다가 제가 혹시라도 뭐 너무 빨리 하거나 해서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 속에다 써주시거나 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파일 뉴 누르셔서요. 파일을 이름을 넣고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라인도 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크도 그려봐야 되고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가 어떤 건지 만들려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치수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홈 탭 옆쪽으로 가시게 되면 커브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라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포인트 2개를 찍어서 만드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CAD에서 라인과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각각 아무 데나 찍으세요. 포인트 2개, 1번, 2번 찍으시면 돼요. 어플라이 누르시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세요. 하나, 둘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게 되면 끝나게 되거든요. 화면을 빠져나오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OK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계속 쓸 거야 하시면 그냥 어플라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크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아크 버튼은 첫 포인트,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그 다음 미드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 찍고 2개 찍고 3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R 값으로 대신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포인트 3개 간단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포인트를 찍고 나면 아까 분명히 여기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던 것들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면서 OK 하고 어플라이가 뜨게 됩니다. 자, OK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 다시 아크 눌러볼 거예요. 아크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에 아크 보시면 아크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3포인트 눌러서 있는 아크 그리는 방법을 썼어요. 자, 보시면 빨간색 별표, 그죠? 여기 빨간색 별표, 빨간색 별표, 빨간색 별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OK랑 어플라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그러면 바로 초록색 체크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고요. 2번째 포인트 찍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3번째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또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전체 크기로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 F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에 Fit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자, 화면 전체 크기 확대. 줌 하실 때는 그냥 휠 버튼 가운데 거로 확인하시면 되고 회전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전 시간 거 교육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내가 어떤 형상을 그렸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커브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이라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홈 가보겠습니다. 자, 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홈에 저처럼 다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맞춰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얘는 재부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꿔볼게요. 자, 롤이라고 하는 탭에서 컨텐트라고 된 부분을 누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롤이 있습니다. 적용을 할 건데요. 적용하실 때는 그냥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꿀 건지 물어보면 바꾸겠다.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롤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나오실 건데 자, 한 가지가 이쪽에 보시면 뭐 Select Object and Use Mouse 3 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Restore라고 하는 화면에 뭔가가 보이는데요.
자, 요쪽 라인을 Q 라인, 요쪽 라인을 스테이투스 라인이라고 해요. 자, Q 라인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스테이투스 라인에서는 지금 완료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거, 아크가 selected 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하실 때 ESC 누르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그 Q 스테이투스 라인인데 얘를 밑에 놓으실 수도 있고 위에 놓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위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밑에 놓고 있으신 분들은 프리퍼런스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저거는 잘 보는 라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레이아웃에서 Q 스테이투스 라인의 포지션을 탑으로 두겠다라고 선택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OK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또 들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 리셋 윈도우 포지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처음 NX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해서 튕겨나가거나 레이아웃이 바뀌어버리거나 물론 롤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롤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리셋 윈도우 포지션 눌러주시면 원래 윈도우에 대한 포지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레이아웃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있었던 Q랑 스테이투스 라인도 위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메뉴라고 되어 있는 곳, 아까 만약에 없으셨다고 하면 롤을 바꿔주신 후에는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 뒤에 두 개의 버튼 있죠? 요거 눌러 놓겠습니다. Allow Selected of Hidden Wireframe이랑 Highlight Hidden Edge 요것들을 켜 놓겠습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켜 놓으시면 돼요. 쟤네들 짝꿍이라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붙여서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도 완성이 됐고 우리가 다 제가 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파트 내비게이터를 열어두시면 내가 여기에 보시면 1번 라인, 아크 그렸던 오브젝트의 종류들이 나왔고요. 자, 옆으로 쭉 열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파트 내비게이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쓰실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임, 레이어, 커멘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기 때문에 여기 빈 칸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칼럼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프로퍼티스라고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프로퍼티스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해요. 자, 칼럼을 눌러주시고 자, 컬럼에서 레이어와 자, 커멘트만 켜주시고 뭐 업투데이트 이런 거 켜져 있으면 꺼주세요. 그리고 위치가 아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선택한 것들을 위로 올리는지 밑으로 내리는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임, 레이어, 커멘트 순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보고 나서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이라고 하는 명령이 보이실 거예요. 자, 블럭 말 그대로 육면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원점에 포인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원점에 100에 100에 100짜리 박스가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지점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찍어준다면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지죠? 네,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찍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OK를 하시게 되면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100에 100에 100짜리 블럭이 만들어져요. 커브가 굉장히 크게 그려진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다 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트 바디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자, extrude라는 명령을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2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2개도 괜찮고 하나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OK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인과 아크 그리고 블럭 하나와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완전히 틀려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우면 필터에 뭐만 남아요? 데이텀 CSYS 커브 퓨처가 있는데 저거는 의미가 없고요. 데이텀, 퓨처, 포인트, 뷰 이런 식으로 남아있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데이텀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보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다 그려놓고 필터에 들어오게 되면 필터에서 페이스도 찾을 수가 있고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가 생겼죠. 커브도 생겼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화면에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만 필터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나온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커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커브 선택을 하시고 전체 화면을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자, 어때요? 4개의 오브젝트가 셀렉티드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4개의 오브젝트는 커브죠. 자, 라인도 잡히고 아크도 잡혔습니다. 자, 라인과 아크가 커브에 속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ESC 눌러주시거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선택 취소가 돼요. ESC가 더 간편하니까 ESC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실 때는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데이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텀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쭉 긁어보시게 되면 다른 건 선택이 안 되고 제일 위에 있는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만 잡히죠. 자, 이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XYZ의 엑시스, 데이텀 엑시스 무한 축과 XY, YZ, ZX의 무한 평면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엣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 엣지라는 거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트 바디의 엣지, 솔리드 바디의 엣지 이런 식으로 어느 오브젝트에 종속되어 있는 엣지들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커브랑 엣지랑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시면 시트 바디랑 솔리드 바디를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바디는 이렇게 면적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는 면적과 최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페이스는 그런 시트 바디와 솔리드 바디를 구성하는 면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씩만 있을 거고요. 얘네는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기로 했던 레이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의 기능은 메뉴에 보시게 되면 포맷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많은 메뉴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사용 안 하는 메뉴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레이어 세팅이라고 되어 있고 단축키가 컨트롤 L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겠죠. 레이어 많이 사용하시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2D로 모델링 하는 것과 3D로 드로잉만 하는 거는 완전 틀리거든요. 그리고 NX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바디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바디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남게 됩니다. 화면에. 그런데 그런 것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이라는 게 깨지기 때문에 다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그러면 그걸 하나에 다 넣어놓으면 보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세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세팅을 열어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워크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죠. 이 워크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현재 무엇을 만들든 생성이 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워크 레이어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라인, 아크, 블럭, 익스트루드가 모두 1번 레이어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부터는 2번에다가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2번이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밑에 화면에서 2번이 워크로 바뀌고 나머지 두 개는 체크박스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만들어주는 모든 오브젝트는 2번 레이어에 생성이 되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델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커브, 데이텀, 시트, 그 다음에 스케치, 솔리드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들이 할당이 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에 맞추어서 이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세팅을 아마 해드리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가 보시면 자, layer with object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all layer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all layers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ll을 열어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1번에서부터 쭉 내려서 계속 내려가죠. 256번까지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만들어 쓸 수 없나요? 0도 쓰고 싶고 컬러 지정해서도 쓰고 싶고 센터 이렇게 해서 쓰고 싶은데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만들어 쓰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카테고리 명으로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어보시게 되면 다시 커브. 커브는 제가 41번부터 60번. 데이텀은 61번부터 80번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놨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카테고리 명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필터가 돼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NX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카테고리명으로 보지 않고요. show라고 되어 있는 데를 all layers가 아닌 layer with object, 즉 레이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것만 보겠다라고 항상 봅니다. 대신 워크는 예외예요. 워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눈 모양이 있고 여기는 이제 체크박스로 바뀌었는데 예전 버전에는 똑같이 체크박스였어요. 그리고 색깔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빨간색 체크는 하이드, 즉 레이어에서 체크박스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보여주었다가 보여주지 않았다가 하이드랑 쇼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쪽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 보거나 보지 않거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보이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면 어때요? 선택도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비저블 온리라고 하는 체크가 있어요. 자, 이 비저블 온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볼 수는 있지만 선택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돼요. 그런데 빠져나가시고 나서 얘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까랑 달리 선택이 되지 않고 있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L, 다시 레이어 세팅 누르셔서 1번 레이어 비저블 온이 되어 있던 거를 다시 체크를 맨 앞에 있는 셀렉터블이라고 하는데 셀렉터블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자,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1번으로 다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각각 바꿔볼게요. 1번인데 얘네들은 커브에다 넣어보고 얘네들은 시트에다 넣어보고 자, 블럭은 2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우리가 포맷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죠? 여기에 Move to Layer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인 Move to Layer예요. Move to Layer를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우리가 단축키나 핫키를 활용해서 자주 쓰시게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단축키 설정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to Layer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클래스 셀렉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으로 자주 나올 박스예요. 근데 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게 이렇게 닫혀 있죠. 여러분들 거 아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는데 닫아놓고 쓰실 거예요. 열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자, 클래스 셀렉션은 단순히 선택을 하는 메뉴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닫아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필터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커브를 바꿔보겠습니다. 커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Select All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옆에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커브들이 다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선택이 끝났으면 OK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건지를 선택해 주는데 여기서 커브 눌러보겠습니다. 커브를 눌렀더니 여기에 41번 레이어라고 들어왔네요. 그죠? 저 레이어를 그냥 쓰실 거면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고 바꾸실 거면 저기다가 다른 레이어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 쓰고 다시 쓰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ply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Select New Object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Shift Body를 눌러보겠습니다. Select All. 자, OK. 눌러서 이번에 Shift Body니까 Shift 눌러볼까요? 자, 눌렀더니 얘 11번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럼 각각 하나씩은 잡을 수 없나요? 당연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ply. 자, 하나씩 해볼게요. Select New Object. 얘 하나는 아까 몇 번이었죠? 11번으로 갔잖아요. 얘는 11번이 아니고 12번으로 가겠다. 12번.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Apply. 그러면 11번, 12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다 셀렉터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설정을 다 인비저블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안 보이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레이어를 옮기면 보이지가 않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Select New Object 얘 잡아서 오케이. 자, 얘는 2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 이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때요? 레이어가 61번, 41번, 2번, 12번. 네. 마찬가지로 커브랑 아크 혹은 하나씩 다 다른 걸로 줄 수 있냐? 다른 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조금 쉽게 레이어를 바꿔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변경하는 방법인데 일단 두 번째 라인을 잡고요. 자, 바로 컨트롤 J를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J라는 거는 메뉴에서 에디트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있죠? 자, 요 에디트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명령. 에디트 탭에 있는 것들은 다 뭔가를 수정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선택한 것을 레이어만 42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pply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Select New Object. 자, 얘는 아크 하나 잡을게요. 43번 이런 식으로 Apply, Select New Object 이렇게 44번 App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레이어만 바꿀 때도 간편하게 우리가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도 있겠죠.
단축키가 있고 없고가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먼저 그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